자, 수화청기 누설 4주차. 네. 자,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 문제부터 가볼게요. 자, 1번 문제는요. 집합 X는 10 이하의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N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모두 집합의 개수를 FN이라고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6을 원소로 최소로 갖는 놈이면 6은 반드시 들어가고 7부터 10까지를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FN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된다라는 거냐면 아까 제가 6이 들어가면은 뭐 7, 8, 9, 10 4개잖아요. 그러면은 2의 4승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FN이라고 하는 것은 2의 뭐 10 빼기 N승이다. 여기 일반화가 이제 바로 되실 거고요. 네, 그러면 이게 기역 됐고요. 니은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작아지죠, 개수가. 네, 그래서 감소함수니까 틀렸고요. 디귿은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산해 주시면은 뭐 맞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직접 5개니까 넣고 계산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는 한번 가볼 건데요. 네. 자, 이게 대칭차 집합의 기호죠? 세모가요. 네, 세모 연산이. 자,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A, B, C에 대해서 3개가 들어가서 이게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게 전체 여기가 75라고 되어 있고요. 75라고 되어 있고 A랑 B랑 대칭차 집합인데 제가 이렇게 쓸게요. 1, 1, 2, 1, 1, 1, 1 여기 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를 1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B하고 C하고 대칭차 집합은 어떻게 쓸 거냐면 2, 2, 2, 2 여기 쓰겠습니다. 네. 그러면 C하고 A의 대칭차 집합은 3, 3, 네. 3, 3 여기 쓸 건데 자 보시면 딱 2번씩 세려져 있거든요. 네, 딱 2번씩 세려지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구하는 게 요거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전체가 지금 75개인데 이것들을 갖다가 지금 이 세렸던 것들을 갖다가 나누기 2해 주시게 되면 한 번씩만 빠지게 되니까 가운데 값이 나오겠다. 즉 27, 49 그리고 46 이렇게 해서 계산을 갖다가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번은 네, 뭐 아주 그냥 일반적인 문제인데요. 네, 그죠? 애들이 처음 보면 조금 길을 조금 찾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자, 풀어내기는 하는데. 네. 자, 3번 문제는 이제 전체 집합 U는 자연수고요. A에는 원소의 개수가 4개고 모든 원소의 합이 2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B는 그 A의 원소들에다가 전부 다 K식을 더한 녀석. 그런데 가주권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겹치는 게 4, 6이라고 했으니까 A도 4, 6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녀석을 갖다가 남은 거 두 숫자를 제가 A하고 B라고 할게요. 네. 크기는 모릅니다. 누가 더 큰지. 자, B도 겹치는 게 4, 6이 있고, 네. 근데 이제, 4, 6이 있는데 이제 K를 더한 녀석이어야 되거든요. K식을 더한 녀석입니다. 근데 이제 K식을 더한 녀석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근데 합이랑 개수랑 똑같은 게, 자, 여기 이제 원소의 합의 기호 S예요. 네. 이거는 이제 그 포함과 배제 원리랑 똑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먼저 A의 총합 구하고 B의 총합 구한 다음에 네, 겹치는 거에 총합을 갖다가 빼주시면 뭐 된다. 자, 포함과 배제 원리, 개수랑 합이랑 뭐 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서 우리가 K 값을 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21이라고 했으면 B 원소의 합은 21에다가 KKKK를 더했기 때문에 4K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교집합 겹치는 게 합이 10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요거를 계산을 한 게 모든 원소의 합 40이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K라는 값이 나와 버립니다. 네, 자, 요 K가 2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2를 더한 녀석을 쓰는 게 빨라요. 그럼 이게 6이고 여기는 8이겠죠. 그리고 뭐 4는 하나 있어야 되고 두 원소 중에서 어느 하나는 2를 더한 게 4고요. 다른 하나는 뭐 다른 기타 아들수가 나온다는 건데 사실 A, B를 제가 아무거나 잡았기 때문에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A 더하기 2라고 잡고 이 녀석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버리면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뭐라고 갖다가 하는 거냐면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지금 이렇게 갔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하나는 이 숫자는 2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래야지 4가 되잖아요. 그죠? 네. 이게 2가 되겠네요. 네, 요게 2가 되겠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더한 녀석이 뭐 기타 아들스가 나올 건데, 자,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다시, 네, 21이라고 나와 있는 걸 갖다가 조건을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값이 9가 된다. 9가 되어야지만 21이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얘가 9가 되면 너는 11이 된다. 이렇게고요. 뭐 B를 구하라든 A를 구하라든 다 구할 수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저희가 구하는 건 A의 모든 원소의 총 곱이기 때문에 4 곱하기 6 곱하기 9 곱하기 2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K를 구해서 푸는 게 쉽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든 풀기는 해요. 애들도요. 네. 자, 4번 문제는 원래 풀이도 그렇고 선생님도 푸신 거 보니까 그림을 조금 이제 상황을 그려서 해보셨던데 저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푸는 걸로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번은 문제가 이렇습니다. 네. 자, 갑이 A일간의 여름 휴가를 받았는데 비가 오지 않은 오전이 5번, 비가 오지 않은 오후는 7번, 오후에 비가 온 날은 오전에 비가 오지 않았고 오전 또는 오후에 비가 오는 경우는 8번일 때, 자, 휴가일이 며칠이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데요. 제가 가끔 문제를 풀 때요, 피여집합을 그냥 이렇게 그려서 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깥쪽이 굳이 피를 그려놓고 바깥쪽이 피여집합이라 쓰지 않고 그냥 피여집합 이렇게 써서 푸는 것처럼, 얘도 지금 제가 어떻게 잡을 거냐면, 거꾸로, 비가 온 오전을 갖다가 집합과 비가 온 오후 이렇게 좀 잡겠습니다. 비가 온 오전과 오후로 잡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풀려버리는 게 비가 오지 않은 오전이 5번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휴가 일수 중에서 비가 오지 않은 오전이 5번. 그럼 비가 온 오전은 휴가일에서 뺀 거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A 빼기 5, 그 다음에 여기가 A 빼기 7이 돼야 됐는데, 다조건 때문에 오후에 비가 온 날은 오전에 비가 오지 않는다니까 여기가 없다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얘가 A 빼기 5가 되고, 여기가 A 빼기 7이 돼서 두 개를 합친 녀석이 지금 총 휴가일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지금 오전 또는 오후가 비 온 경우가 이거 두 개를 합친 경우가 그냥 바로 될 수밖에 없죠. 여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2A 빼기 12가 8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휴가일 수가 10일이다 라는 걸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자, 5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대개 구닥다리 고정 문제인데요. 잊혀질법 하면 좀 나오는 문제고요. 기하적인 상황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연습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지금 원이 이렇게 하나가 여기에 이제 접하면서 이렇게 있고요. 원을 너무 못 그렸네요. 다시 그릴게요. 제가 오늘 원만 한 300번 그린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냥 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안 되나 봅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좀 그려서, 네. 자, 원에 사각형에 낑겨 있는 원을 갖다가 이렇게 좀 그렸어요. 네. 자, 이렇게 되고 반지름의 길이는 1로 고정이라고 되어 있고, 요 ABCD가 바뀌는 겁니다. 네. 모든 변에 외접은 하는데 ABCD가 바뀌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뭘 물어보는 거냐면은, 어디를 X라고 했냐면, 여기를 X라고 하고요. 여기를 Y라고 했는데, 물어보는 식 자체가 전부 다 X랑 Y에 관한 내용이라서 X, Y가 누구이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접하는 거니까 접한다고 하면 생각이 나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이게 접하니까 여기가 접선이니까 여기가 수직일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여기가 찍찍을 갖다가 끊게 되면 여기도 직각이에요. 네. 자, 이게 왜 직각이냐면 여기가 직각인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X라고 잡아버리시면 여기 좀 접하잖아요, 지금. 네, 접하는 거니까 연결을 굳이 해야 되나? 네, 접어볼게요. 네, 이게
접하는 걸 갖다가 만들어버리면, 지금 이게 접하는 걸 만들어버리면 이게 지금 평행하니까, 네, 여기에 동일직선이고, 그럼 여기는 x, 동그라미, 동그라미. 여기가 직각이 된다. 이 뜻이고요. 많이 나오죠.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저같이 중등 수업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도, 원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알고 있는 게, 요거 곱하기 요거 제곱이다. 되셨죠? 네, 그럼 이게 A라고 잡으면 이건 A분의 1이라고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A가 되잖아요. 기회가 같으니까 여기는 A분의 1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B라고 잡으면 얘가 B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X가 A 더하기 B를 만들어낼 수 있고 Y는 A분의 1, B분의 1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자, 그래서요, 기역은 2개 더한 다음에 각각 산술기하 4 이상 맞고요. 등호성립 조건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A랑 A분의 1이 같고 B랑 B분의 1이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전부 다 뭐가 됩니까? 1, 1, 1, 1. 그러니까 2, 2, 2, 2가 돼버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정확한 정사각형이 돼버립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세 번째가 곱한 거죠? 네. 자, 코시 쓰셔도 되고 전개해서 산술기하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코시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코시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도요, 그래요. 이게, 맨날 이게 좀 문제가 바뀌어서 나오는데 절편이 주어져 있고, 절편이 AB라고 주어져 있고, 정점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이렇게 대놓고 그냥 M만 만들어 놓고 정점을 찾아서 이제 푸는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 상황은 이거거든요. 지금 X축, Y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정점이 마이너스 2,3이에요. 그죠? 네, 마이너스 2,3이고, 그리고 얘가 이제 기울기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3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기를 A라고 잡아서 절편의 방정식이라고 잡으면 되는데 A가 음수라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서 조금 계산하다가 애들이 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구하는 게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뭐 굳이 이런 상황을 할 필요가 없이 사실 문제를 풀라라고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더 나아요. 여기 대칭시켜서 2,3하고 요거 넓이 요렇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쉽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나 이렇게 들어가나 큰 상관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절편을 뭐 저희 선생님들이니까 네.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양수만 나와서 깔끔하게 안 말리는데 가끔 이제 말리는 친구들 때문에 음수인 경우도 똑같다. 한 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술기하를 써야 되는데 음수가 양수로 만들었으면 돼요. 네. 자, 무슨 말이냐면 절편의 방정식을 보면 A분의 1,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인데 지금 이게 마이너스 2,3을 통과한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건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3이고 B고 그러면 이게 사실 이게 양수거든요. 그냥. 네. 그죠? 그리고 저희가 구하는 게 2분의 1 마이너스 A 곱하기 역시 B다. 요거에 이제 지금 구하는 게 네,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잖아요. 자, 그래서 뭐 더한 구조가 아니기 곱이기 때문에 이건 뭐 바로 한 번에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마이너스 A 그대로 이렇게 가로를 써서 하면 돼요. 자, 이게 음이기 때문에 양수로 만들면 쓸 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AB는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해주면 AB가 요거가 뭐 AB 마이너스 AB가 뭐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 나오는 구조 맞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지 않고 그냥 어차피 등호성립 조건은 사용자가 같을 때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애들 이제 같을 때 등호성립 조건 찾아보면 정말 못 찾는데 요 두 녀석이 2분의 1씩 갈라 할 때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가 그냥 4고요. 네, B가 지금 얼마면 된다? 6이고요. 이게 집어넣는 게 조금 더 빨라요. 양변을 제곱해서 푸는 거랑. 어차피 모양이 최소값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등호성립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7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겉보기만 조금 어려워 보이는 문제예요. 네, 애들 지켜보면은 일단
읽기 싫은 애들은 그냥 질문을 좀 하거든요. 근데 겉보기만 어려워 보이는 문제고, 뭐 실제로 야, 네가 풀 수 있어 하고 도망댕기면 애들이 이제 푸는 문제입니다. 네. 자,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뭐 식이 좀 많이 더러워 보이는데 사실 뭐 별건 아닌 문제다. 그냥 겉보기만 조금 빡세 보일 뿐. 제가 너무 애들한테 간단간단한 풀이만 알려주다 보니까 조금만 계산이 복잡해도 저를 갖다가 찾아요. 네. 뭔가 방법이 있나 없나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계산하는 걸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은 하는 거는 싫어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우스갯소리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지금 노가다를 해야 커서 노가다 안 한다고.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노가다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니네들이랑 노가다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하여튼 노가다는 그래서 되게 신성한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 어쨌든 이 A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가 A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이 B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B. 근데 이제 뭐라고 되냐면은 A하고 B하고의 중점을 갖다가 C라고 했을 때 C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A, B의 중점에 X좌표를 구하면은 이 길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CH 길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근데 이건 뭐 같다라고 놓게 되면 여기 X좌표가 누구냐? 그냥 X좌표만 쓸게요. 넘기면은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의 의미가 그냥 X좌표가 그냥 이때 X좌표는 뭐 2에 더하기 A분의 1 이렇게 쓸게요. 네, 투박하게. 네, X좌표가 이렇다. 요거를 이렇게 쓸게요. 뭐 B는 뭐 어차피 여기 꼭지점이기 때문에 그냥 A라고 쓰겠습니다. 네. 중점이니까 나누기 2 해주시면 되니까 2분의 3A 더하기 2A분의 1이 X좌표의 중점일 텐데 네, 여기서 이제 산술기압 평균을 시전을 해주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네, 이거 얼마죠? 그냥 곱하면 네, 자, 2배를 넣어버릴까요? 네, 2배를 넣고 네, 4분의 3 네, 네, 루트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고구마 사이다 끝났습니다. 자, 드디어 불닭 쿨피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닭 쿨피스에서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네, 8번. 네, 8번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뒤에 문제들이 몇 개 좀 있습니다. 괜찮은 문제들. 보시면은요, 집합 문제에서 어렵게 내면은 요런 식으로 돼요. 네. 따져서 되는가 안 되는가 좀 확인하는 거고요.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체 집합 U가요. 네. U가요. 네. 1, 2, 3, 4, 5, 6, 7, 8입니다. 네. 네, 뭐 다 안 적어도 되는데. 자, 그걸 가조건이 뭐냐면 집합 A하고 집합 B의 합이 원소의 개수가 5개. 근데 이제 A, 순수한 A 부분은 2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조건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멘붕이 올 텐데, 여기는 2개 고정이고요. 2개 고정이고요. 그럼 이제 여기가 3개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요. 네, 3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여기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의 합의 민맥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네. 근데 다조건이 이제 뭔지를 갖다가 조금 이제 유심히 살펴봐야겠죠. 네. 만약에 A가 원소에 속한다면 얘는 B 원소에 속하거나 또는 이게 B에 속한다예요. 자, 문제 다 안 썼습니다. A의 원소에 속하면 B는 얘는 하나는 따라가야 된다 이 뜻이고요. 근데 이제 A가 짝인지 홀인지에 다를 텐데 어차피 전체 집합 U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A가 홀이면 여기다가 넣고 짝이면 여기다 넣으라는 소리예요. 그냥. 그러니까 반드시 뭔가 대응되는 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또 헷갈리시는데 B에 이 원소가 있다고 이제 그 애프터가 있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B가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는데 그러면 얘가 반드시 그게 들어가야 되냐?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따져보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네. 자, 문제를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전혀 안 잡히니까 1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만약 A가 1이 포함된다면 1을 넣으면 1이죠. 1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1은 만약에 A가 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A, B 동시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제 2는 가볼게요. 2는 편하게 가봅시다. 자, 2는 5. 네. 그 다음에 3은요? 네, 여기 밑에 나오나? 네, 3은요? 2. 네. 4는요? 네, 4는, 10이니까 6. 그 다음에 5는요? 같이 연결해서도 되는데, 오히려 헷갈려서 따로 쓸게요. 5는요? 네, 3. 6은요? 7. 7은요? 4. 됐죠? 네, 아직까지 무슨 교식인지 모르겠습니다. 8은요? 네, 8. 자, 8은 무슨 말이죠? 아, A에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8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들어갈 수 있어요. 맞죠? 왜냐면 A에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8은 독고다이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맥시멈부터 가져야 합니다. 자, 맥시멈은요. 당연히 여기에 3개가 들어가는 것 중에서 최대가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 되셨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8은 들어가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8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최대 상황인 거니까 8을 넣고요. 근데 이제 8을 넣었는데요. 자,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7을 한번 넣어볼까요? 7을요? 네. 이게 7이 들어가면은요. 여기에 7이 들어가는 이 7의 짝지가 6이거든요. 맞죠? 근데 어쨌든 6보다는 7이 더 큰 거니까 우선은 7을 갖다가 넣고 시작을 해봐요. 그죠? 네, 7을 갖다가 한번 넣고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7이 들어가는데 잘 보세요. 여기는 6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긴 하거든요. 8 들어갔고 7 들어갔고 그냥 여기 6이 들어가면 7이 들어간다는 거지 여기가 그냥 6 안 들어가고 7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A의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발목을 탁 잡는 거예요. 봐봐요. 다른 원소가 뭐가 하나 더 들어갔다고 쳐보면 그러면 얘가 1개가 더 들어가면 이때 여기는 이제 뭐가 들어가겠느냐. 근데 또 들어가면은 얘랑 짝지가 들어가도 1개가 들어가는 거지 이 중에서 뭔가 하나는 같이 쌍방으로 들어가야지 2개가 된다는 거거든요. 요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7이 들어가면 반드시 6이 들어가야 되고 6이 안 되니까 그 다음 차선책 5를 갖다가 하면 되는지 검산, 확인. 자, 5, 2를 갖다가 넣게 되면은 여기가 5가 되니까 8, 7, 5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쪽에만 들어가도 되는데 그럼 이게 6이면 7이라고 해서 7이면 여기에 반드시 6이어야 되는 건 아닌데 이 원소의 개수가 2개라서 그러면 독고다이 하나 넣고 짝꿍을 넣어줘야 돼요. 아니면 이게 아닌 기타 아더스를 넣는 순간 여기에 개수가 1개가 더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네, 반전의 반전이죠. 뭐 거의 식스센스급의 반전인 것 같아요. 네. 자, 됐죠? 네, 자, 맥시멈은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죠? 네, 6, 7, 8이 안 되니까. 그럼 미니멈을 갖다가 갈 건데, 미니멈은 당연지사 원소가 2개가 들어가는 것 중에서 제일 작게 나올 수 있는 걸 갖다가 확인을 해보면 되겠다. 이 뜻이겠죠. 뭐 칠판이니까 저는 지우겠습니다. 아린되면 따로 쓰시겠죠. 그죠? 네. 자, 칠판이니까 이렇게 좀 지울게요. 네. 자, 이렇게 지우고, 자, 우선은 2개 중에서 조금 작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잘 보세요. 그렇다고 무작정 1을 넣는 순간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1은 독고다이라고 있거든요. 그럼 1이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남은 게 1개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파생이 되면 여기 하나 더 들어가면 뭔가 파생이 또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1이 못 들어가요. 와, 이게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2개로 갔기 때문에 우선 2개 중에서 최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1을 하나 버리는 게 낫지 원소의 개수를 늘리는 건 미친 짓이거든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 늘리지 않고 2개로 다른 차선책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 1은 뭐 결국 여기 들어가면 되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차선책이 2를 갖다가 넣습니다. 그럼 얘가 2가 넣으면 여기가 얼마가 된다? 네, 3이 파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3을 넣기 때문에 또 울면서 그 다음 차선책 4를 갖다 놓고 7을 넣을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독고다이니까 여기에
뭐 아무거나 뭐 1, 8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차피 물어보는 게 요거 최소값이라서 여기에 1 또는 8이 들어갈 건데 상관이 없고 미니멈 값은 2 더하기 4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좋죠? 네. 문제 바꿔내기 정말 좋아요. 네. 숫자만 바꿔내면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또 뭐냐? 네. 자, 계속 이제, 저희가 이제 4주째가 달려왔는데, 계속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봉배 내용을 갖다가 좀 쓰시면 되겠고요. 네. 자, 봉배의 기본 내용은 아마 앞에서 했을 겁니다. 네. 자, 우선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어느 ABC를 모두 취득한 수강생은 없고, 그 다음에 어느 자격증조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3명이라고 했으니까, ABC의 합이 32라고 가겠습니다. A, B, C, A 합집합, B 합집합, C 합집합의 개수가 32. 그럼 이제 포배를 쓸 건데 여기다 이제 바로 봉배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자, 제가 지금 쓴 건 이거고요. 근데 이게 여기다가 그대로 쓸 거예요. 네, NB, NC,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NA 교집합 B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교집합인 거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쓸 건데 지금 요걸 갖다가 그대로 한번 써 내려가죠. 자, A는 21, B는 18, C는 15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이거 어떻게 잡는 거냐면 그 2개 영역만 고른 애들을 Y, 3개를 고른 걸 Z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Y 더하기 결국은 3Z가 돼야 된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 문제에서는 이게 Z가 0이에요. 더하기 Z가 돼야 되는데 여기도 0이에요. 됐죠? 네, 그래서 2개만 한 녀석들이 그냥 Y값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풀린다. 치환해서 하는 테크닉이고요. 그냥 영역을 다 1, 2, 3, 4, 5를 동그라미 해서 연립을 하시던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이 하는 게 바로 봉배의 힘이고요.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한번 가볼게요. 네. 10번도 조금 이게 애들 서로소 약수 배수 이게 엄청 못해요. 연습 좀 시켜야 되고요. 근데 설명해주면 또 잘 알아들어요. 네. 문제 풀어보라고 하면 잘 못 풀고요. 네. 자, 10번 문제를 보면 A는 100 이하의 자연수. 자, B는 50가 서로소인 자연수인데 이게 뭘 줘버렸냐면 가조건은 X는 어쨌든 A 안에 있고 공집합 아니다. 뭐 됐고요. 나 조건이 B랑 공집합이래요. 근데 B가 뭐라고 했냐면 50가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하고 5하고가 서로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서로소인 자연수하고 겹치는 게 없다. 즉 서로소가 아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X집합은 서로소가 아닌 것들. 그러니까 2 또는 5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녀석이다. 요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2만 가질 수도 있고 5만 가질 수도 있어요. 되셨죠? 네. 근데 다조건 때문에 헷갈립니다. X의 원소는요. 12와 서로소이다. 즉 2하고 3배수 가지면 안 돼요. 그럼 아까 2 또는 5의 배수를 가지는 건데 2하고 3은 안 돼요가 더 강하죠. 2의 배수 안 돼요. 3의 배수 안 돼요. 요게 된단 말이죠. 자, 이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애들이 조금 헷갈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원소의 개수가 되는 것들의 부분집합이니까 2 때려놓고 시작할게요. 자, 우선은 5의 배수는 총 몇 개다? 20개. 근데 5하고 2의 배수가 겹치는 걸 빼겠다 이 뜻이거든요. 10의 배수를 빼겠다. 그리고 15의 배수도 빼겠다. 그리고 30의 배수는 3개니까 더하겠다. 네, 요렇게 계산을 갖다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답이 네,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도요, 조금 헷갈려요. 자, 우리가 그냥, 뭐 많이 보는 문제네. 뭐 A가 들어가면 2A가 안 들어간다. 뭐 혹은 최근에 했던 A가 들어가면 3A가 안 들어간다. 이런 계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전혀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느낌이 좀 달라요. 네. 자, 11번. 집합 A의 모든 원소 A에 대해서 A가 들어가면 2A가 들어가면 안 된다. 뭐 1이 들어가면 2가 들어가면 안 되고 2가 안 가기 때문에 4는 들어가도 되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짝수이다. 짝수가 되려면 홀수가 짝수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0개 들어가거나. 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조건이. 이렇게 가나에 있는 조건들은 애들 잘 보는데, 보통 아이들이요, 그 밑에 뭐 또 추가적인 거, 약간 조건부 확률 느낌처럼 이렇게 주면은, 그게 애들이 그냥 훅 넘어가더라고요. 자, 무슨 조건이죠?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일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니까 그냥 직접 다 일일이 나열을 해보면 1하고 2하고 1부터 가서 2, 4, 8, 그리고 16까지 두 배 관계가 들어가는 걸 좀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얘가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최대라는 소리거든요. 네, 최대가 돼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다른 쪽에서도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1, 2 했으니까 3 할게요. 3, 6, 그리고 12. 요렇게도 한 개의 군을 이루겠고요. 그 다음에 5하고 10. 요렇게도 하나의 군을 이루겠죠. 네, 그리고 7하고 14. 네, 자, 그리고 9하고 18. 그리고 또 상관없는 놈들이 있어요. 상관없는 놈. 상관없는 마이웨이 갈 거야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11, 13, 15, 17, 19. 얘네들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니까 들어가는 게 좋겠죠. 다만 이게 뭐가 어렵냐면 원소의 개수가 최대여야 하고 합이 짝수라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케이스를 나누는 문제 좀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떻게 하냐면 어쨌든 최대를 만족해주는 상황부터 먼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막 6, 7, 8 문제 같은 경우 일단은 책으로 넣고 보자 이런 거였거든요. 거기서 나오면 오케이, 아니면 차선책 이렇게 내려가겠다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일단 홀수게 다 들어가는 게 일단 원소의 개수도 최대고,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가 최대가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거는 우선 남겨놓고요. 다 넣어버리고,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맞죠? 둘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최대로 들어가는 경우예요. 왜냐면 얘가 들어가면은 한 개밖에 이렇게는 못 들어가니까, 네, 한 개밖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죠. 네. 근데 얘도 이제 어떻게 되는 게 최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최대가 돼버려요. 맞죠? 예를 들어서 개수가 최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일단 개수를 최대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개수가 최대일 때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수가 최대인 거는 얘는 뭐 무조건, 얘도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개수는 한 개씩만 하면 되는데, 자, 문제는 홀수가 지금 몇 개인지 이쯤에서 검사는 하셔야 돼요. 네. 홀수개 두 개니까 역시 홀수개. 그러니까 한 개만 홀수거나 세 개가 홀수면 돼요. 근데 당연히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가장 작은 홀수 한 개 포함하고 이 개 차이가 오지만 얘는 7이고 얘는 9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원소의 합도 최대고, 원소의 그 전에 원소의 개수가 먼저 최대이고요. 자, 요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1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문제랑 똑같죠? 네, 아까 문제랑 똑같습니다. 자, 제가 이게 12번 문제를 조금 잘못 넣었어요. 네, 앞에 거랑 문제 유형이 겹치는데 잘못 넣었습니다. 네. 자, 12번 문제 한번 볼게요. 네,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까 거랑 다른 게 개수가 5개 정도. 그러니까 난이도가 하나 더 올라간 것 같네요. 네. 자, 마찬가지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S, M, 합, N, 요. 그러면 이게 S. 자, 합이라는 기호고요. 네.
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27. 네, 요 녀석이 5개를 더했기 때문에 27 플러스 5p. 요 녀석이 뭐죠? 네, 6, 7, 13. 근데 이 녀석이 얼마죠? 21, 61. 그래서 p 값을 먼저 구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개수가 이제 5개인데, 자, 근데 겹치는 원소가 6, 7이라고 했으니까 m집합이 6하고 7을 먼저 지르고요. n도요, 6하고 7을 갖다가 일단 지르죠. 그럼 뭐 나머지 세 원소를 x, y, z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아까 푸는 거 했으니까 그냥 p가 4거든요. 그러면 합치면 10. 4잖아요. 그러면 이게 11.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뭔지 모르겠는데 6이 나와야 되니까 2가 나와야 되고 7이 나와야 되니까 어머나 3이 나와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남은 거 하나를 갖다가 A라고 잡아버리면 얘가 A 플러스 4가 될 수밖에 없죠. 짝지가 없으니까. 그쵸? 이게 짝지고, 네, 이게 4 더한 거니까 짝지고, 그 다음에 이게 4 더한 거 짝지고, 짝지고. 네, 짝지가 없으니까 요 놈이 짝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M의 원소의 모든 원소의 합이 27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녀석이 이제 9라는 게 나올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9를 집어넣고 이 중에서 가장 큰 원소와 가장 작은 원소의 차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푸는 패턴이 똑같아요. 5개로 늘은 것밖에 없습니다. 자, 13번 문제도 자주 보입니다. 네, 이거 변형도 되게 많이 되던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근본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뭐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자, 1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집합 AN은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는 자연수, 그리고 AN은 N의 약수 집합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P의 약수의 개수랑 Q의 약수의 개수랑 R의 약수의 개수가 모두 다 위아더 4개다. 즉 어떤 소수의 3승 구조이거나 두 소수의 곱 구조가 돼야지 약수의 개수가 4개가 나옵니다. 되셨죠? 네. 그리고 이때 이거의 원소의 합이 최소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정보는요, 이거의 모든 원소의 합이 최소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Q랑 R은 적어도 서로 소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모든 원소의 합이 최소이고 그 값은 1이겠죠. 자, 그래서 서로 소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때 또 이거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후보가 되는 녀석을 좀 보면 2의 3승이 있겠고 3의 3승이 있겠고 5의 3승이 있겠고 너무 같다 너무 같다. 왜냐면 어차피 합의 최대값이니까 5의 3승만 하면 엄청 크거든요. 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2 곱하기 3 있겠고 3 곱하기 5 있겠고 2 곱하기 5 있겠고, 네,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했습니다. 뭐 7도 있겠죠. 네, 7 계열도 있을 겁니다. 네. 자, 더 나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PQR이 될 수 있는데 서로 소가 되어야 하는데 얘가 커버를 갖다가 했을 때 조금 최대한 많이 겹쳐서 작게 되는 걸 좀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랑 패턴이 계속 비슷하죠. 자, 서로 소가 돼야 되니까 얘가 2가 들어가면 3계열이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떤 놈을 잡아버리면 될까요? 요 놈과 요 놈을 잡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뭐 요 놈과 뭐 요 놈을 잡는다든가 요 놈과 요 놈을 잡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커지면 숫자가 많이 커지니까 3승이니까 이게 더 작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해보시고, 그러면 이게 QR은 나오죠. 순서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럼 이제 P를 구해야 되는데 원소를 쭉 다 써보면 돼요. 약수들을요. 그러면 1, 2, 3, 4, 그리고 5, 그 다음에 8도 있고요. 네, 15 줬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쵸? 네, 요거를 갖다가 먼저 합친 거예요. 네, 그러면은 P가 커버 칠 때 제일 작게.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어떤 거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자기 자신은 약수에 들어가거든요. 최대한 좀 작은 걸 넣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누구를 넣는 게 가장 좋겠냐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면 10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요 놈을 넣고 6을 갖다가 하나를 취하는 게 낫지 뒤에 걸 해서 더 키울 필요는 없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숫자가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3개가 PQR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기서 뭐 6 더 추가해서 더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1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번도 꽤 난이도가 있는 편이에요. 물론 쉽게 푸는 친구들은 되게 쉽게 잘 풀고요. 한번 말리면은 조금 한도 끝도 없이 좀 말리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14번 문제 보면, 아이고, 지금 전체 집합 U가 기껏해봐야 4개인데 뭐가 어렵겠냐 하는데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자, A 집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X제곱 빼기 3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지역해보면 이렇습니다. A 집합은요, 1 또는 A 집합은요, 뭐 원소가 그냥 이렇게 쓸게요. 네, 1, 2, 1, 2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예요, 그냥. 네. 그쵸? 네, 1, 2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 3, 4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뜻이고요. B가 골 때려요. B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B의 원소 X에 대해서 이 X는 A에 들어가는 녀석이 있다예요. 그러니까 B도 또한 뭐가 돼야 된다? 1하고 2 중에 어느 한 개는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뭐 푸는 방법이 여러 개 많이 있겠으나, 어쨌든 조금 이제 분류해서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이제 어떻게 분류를 좀 해볼까 생각이 들었냐면, 결론부터 얘기를 해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녀석이 1, 2, 1, 2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B랑 겹치는 게 A랑 겹치는 게 있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어떤 X에 대해서. 그래서 우선은 여기가 1인 경우를 한번 해보면 2를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어디냐면, 놀랍게도 여기 넣어도 되고요, 여기 넣어도 되고요, 여기 넣어도 돼요. 되셨죠? 네. 맞죠? 네. 2는요.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3, 4는요.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도 넣어도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1인 경우랑 2인 경우는 같겠죠? 네. 그래서 곱하기 2를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역시 칠판이니까, 네. 그리고 아니면 따로 쓰실 테니까 여기가 1, 2가 들어가는 경우 요것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3이 어디에 들어갈까요? 네, 여기 아니면 여기, 4도 여기 아니면 여기. 네. 그래서 28이 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오늘 마지막 1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도 이제 2차 함수로 풀려고 했는데 댓글을 보니까 이게 절대부등식인 것 같은데 2차 함수 말고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걸 얘기하셔서 뭐 2개 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 보기 전에 결국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또 따로따로 오거든요. 문제가 따로따로예요. 뭐냐면 문제를 2개를 그냥 한 개 엄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C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다 고정이에요. 지금 구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C가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4식이거든요. 여기가 435예요. 435. 그리고 여기에서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요 녀석의 내접하는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인가요? 네. 네. 그다음 최대값 맞죠? 네, 최대값이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그림 따로따로 그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또 이제 이렇게 또 제가 또 따로 그릴게요. 네, 요렇게 그려먹었고, 생겨먹었고, 요렇게 생겨먹었는데, 여기가 이번엔 A, 여기가 B, 그리고 여기가 E,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K라는 점이 있고, 그래서 요렇게 생겨먹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뭐 2개를 갖다가, 각각을 갖다가 구해주면 되는 상황인 것만 인지하시고요. 이제, 보통은 저는 이제 이 함수로 풀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중간고사 시험 문제, 2학기 중간고사 문제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면 절대부등식 단어에서 나왔을 텐데, 뭐 산술기하 같은 거를 갖다가 써서 풀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출제 의도에 맞게끔 푼다면 간단합니다. 자, 요게 B를 이용하는 거죠. 그럼 이것 대 이거의 B는 나오고요. 그러면 이것 대 이거의 B도 또 나오거든요.
그럼 한 문자로 잡으면 전부 다 이제 x에 관한 걸로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이 새끼를 y라고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x에 관한 식 더하기 y가 5가 되고 그 다음에 이 x에 관한 식 곱하기 y가 곱한 놈의 최대값인 거니까 그러니까 합이 주어져 있을 때 곱의 최대값 계열인 거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된다. 이게 정석풀이다 이 뜻이고요. 얘도 한번 볼까요? 얘도 지금 똑같죠. 네, 얘도 지금 상황이 똑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뭐 미지수 잡아버리고 그럼 요거는 요 b로 표시할 수가 있을 거고 맞죠? 네. 그럼 이걸 그냥 y라고 잡아버리시면 이것 더하기 이게 일정한 값인데 곱한 값이 최대값이니까 역시 산술기하 평균 계열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푸는 방법은 이제 요렇게 2차 함수로도 풀 수 있는 건데 요게 이제 1학년 과정에서는 좀 익숙치 않죠. 네. 저는 이제 내분에서도 많이 가르치는지 이게 비율을 t 대 1-t로 잡아버리면 m 더하기 n의 값이 1이기 때문에 내분은 한 계산 결과가 조금 더 편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이 지금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게 넓이가 4 곱하기 3이 10이니까 여기가 5분의 12. 그럼 이 녀석은 누구가 되는 거냐면은 5분의 12 곱하기 1 빼기 t가 되는 거고 얘가 지금 5니까 여기가 5t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5분의 12 곱하기 5에다가 t 곱하기 1-t 이렇게 되니까 t가 2분의 1 때 최대값이다. 이게 2차 함수로 푸는 게 조금 더 빠르다라는 느낌이다 라는 겁니다. 되셨죠? 네. 산술기하로도 가능하고요. 2차 함수로도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비율을 잡아주시면은 그나마 조금 더 쉽다라는 겁니다. 요것도 뭐 t 대 1-t라고 잡아버리고 뭐 길이가 나올 테니까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비율을 그냥 뭐 잡죠. 네,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길이가 8. 네, 여기가 지금 얼마죠? 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잡을까요? 네, t 대 1-t. 이거 어차피 10인데, 네, 10 빼기 t 이렇게 잡을까요? 네, 뭐 이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편하신 대로 뭐 요거에서는 보통 그냥 한 문자로 바꿔서 가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테니까 그냥 이건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6, 8이니까 여기를 3x, 4x 그럼 여기가 그냥 6 빼기 3x 이렇게 해서 그냥 2차 함수 만들어 주셔도 될 것 같고 저걸 y라고 하면은 산술기하가 되는 거. 되셨죠? 네. 자, 4주차 피드백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